이거 진짜 핵폭탄이다. 터지면은 대한민국 뒤집어지는 거다. 손에 힘 꽉 줘라. 이거 놓치면 네 나가리다. 재밌겠네. 이 동네에서는 공천 이꼬르 당선! 이거 무조건 이기는 판이다. 누가 먼저요? 다들 먼저 인사하시죠. 저는 하여튼 영화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선생님도 어떻게 보셨나 아주 궁금하고 어제 잠도 잘 못 잤습니다. 네. 왜냐면 떨려서가 아니라 이정민 선배님 오늘 형사로 보더라고. 그거 괜히 한번 건드렸다가 새벽까지 보고 아무튼 같이 이렇게 협연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오늘 기자님들 어려운 걸 해주셨는데 아주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로 부사를 움직이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이런 일 아무나 시킬 수 있습니까? 떨리네요. 그렇게 떠는 편이 아닌데 오늘 좀 많이 떨립니다. 많은 질문 해주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러버린 공천 받을 줄 알고 돈 빌려드렸는데 왜 나가리가 대표가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봐서 그때 생각들이 새록 생각나기도 하고 제가 못 봤던 선배님들의 연기를 보면서 또 감탄하기도 하고 저는 되게 소중하고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한번 뒤집어 엎을 겁니다. 한발 삐끗하고 맞다 뒤지는 여잡으로 굴에 들어갔더만 호랑이 한 마리가 앉아있네. 안녕하세요. 저 대회비 감독 이원태입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시고 또 2시간 동안 영화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많은 홍보가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핵폭탄이다. 터지면은 대한민국 뒤집어지는 거다. 해보자! 이 해운대 아들 전해웅이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확실하게 조치가 됩니다. 감독님께 먼저 영문 제목에 대한 질문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보신 영화가 정치 지망생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좀 정치 영화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대회비의 영문 제목에 오히려 저희 영화가 안고 있는 주제가 더 많이 담겨 있다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 뒷부분에 순퇴 대사 중에 권력을 쥐려면 영혼을 팔아야 된다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그 대사에 딱 해당하는 영어 제목이 The Devil's Deal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악마와 거래하는. 제가 뭐 권력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본다기보다는 그거는 단순히 이제 제 생각이라기보다 좀 멀리 보면 마키아벨리, 가까이 좀 막스 베버, 파우스트 이런 작품들 고전들을 보면
그 권력과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영화도 그 맥락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영어 제목을 그렇게 이제 정했고 되게 마음에 들어 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정치를 다루는 소재 영화들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이 작품을 하면서 좀 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인을 아예 주인공으로 한번 내보자. 그 다음에 그 주인공 곁에서 같이 이야기를 정반합으로 끌고 가는 이제 숨은 권력자와 뭐라 그럴까, 겉으로 드러나는 폭력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이 세 주인공을 이제 앞에 내세워서 좀 더 직접적이고도 원색적으로 권력의 속성을 좀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그게 좀 차별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인데 왜 계속 이렇게 시키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영화 중간쯤 해서 전 여기서 기법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권력이라고 하는 그 앞에 이 인간이 품고 있는 한낱 그 야망, 한낱의 욕심, 그것 때문에 뭐 영혼도 팔고 그렇게 해서 붙어먹는 인간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도 저렇게 됐을 때 그 큰 그늘이 훨씬 순태라고 하는 그 큰 그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좀 따사롭지 않을까. 그건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권력과 힘 앞에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제시가 되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들 때마다 무서웠어요. 어떻게 죽임을 당할까. 아무튼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워낙에 뭐 긴장감도 표현을 했어야 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현명하게 잘 코치 그런 판을 잘 만들어 주셨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보시기에도 게임이 안 됐잖아요, 그죠? 참고로 진욱 씨 질문에 대한 추가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은 극 중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진흥군하고 같이 연기하는 거는 저도 엄청 후달려요. 그거 티 안 내려고 좀 저도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님 질문하신 이 질문이 처음에 예고편 딱 공개되고 제작 보고 올 때도 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 재벌집 망대한테 그 캐릭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데? 한데 비슷한가? 좀 약간 걱정이 살짝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유심히 봤는데 많이 다르네요. 다른데 근데 촬영 순서로 보면은 이 영화가 먼저 촬영을 했었고 아마 그 후에 했던 드라마의 그 캐릭터는 또 이 캐릭터를 겪으면서 쌓여온 저만의 또 어떤 것이 추가돼서 아마 그 캐릭터가 나온 걸 거예요. 근데 다행히 아까 기자분께서 좀 다르게 봐주셨다니까 감사하고 그러기를 기대하고 한번 극장에 와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저 조진웅 배우님과 이성민 배우님도 오랜만에 이제 재회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호흡 소감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무열 배우님은 세중 증명도 하셨고 또 사투리 연기하셔야 했잖아요.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야 뭐 이성민 선배님 뵈면은 항상 흥분이 되고 아주 그 시너지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호흡이 잘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호흡이 잘 맞는다 안 맞는다 뭐 이거보다도 그 장면에서 그 장면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명료하게 연기로서 제시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편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드리면 될 것 같고 무열 씨는 무열 씨는 저는 옆에서 산 증인입니다. 정말 제2 외국어 같은 부산 사투리를 정말 열심히 했고
전 부산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참 고생을 많이 해서 수고했다라고 진짜 얘기해주고 정말 좋더라고. 예, 그 얘기 드리고 싶네요. 예, 저는 제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명료하게 한다면은 진웅 씨는 그 명료함에다 뭔가 더 확장해가는 배우예요. 그 방금도 영화를 보면서 잘하는구나. 쟤는 저런 걸 너무 잘해. 그래서 많이 질투도 하고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항상 뭐 인터뷰 때 말씀드리지만 늘 저도 설레고 긴장되고 이 친구랑 같이 연기해서 생기는 어떤 그 시너지, 앙상블이 늘 기대되고 그런 선배의 배우입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얘는 모르겠지만 좀 꼭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부산 사투리가 어려웠습니다. 정말 조진우 선배의 말씀대로 외국어를 배우는 것 같았어요. 말을 다시 배우는 것 같았고,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그러니까 자라가지고 계속 경기권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런 말투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 또 버릇을 고치는 게 쉽지 않았고요. 어떤 뭐 높낮이 이런 것들이 이해도 되지 않았고 정말 막막했어요. 거기다가 오늘 영화를 보셨다시피 두 분 선배님들의 연기가 정말 제 표현이 제가 너무 얕고 저렴해서 감히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근데 제 자신이 대견하더라고요. 저기서 어떻게 내가 연기를 부산 사투리로 하고 있었지.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좀 다독였고요. 조진웅 선배님께서 그 현장에서 이렇게 제가 연기를 하기 전에 혹은 리허설 할 때 조금 사투리가 막히는 것 같거나 혹은 원래 대본,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와 있는 대본을 정말 그 높낮이나 이런 것들을 달달 외다시피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대사가 바뀌는 순간 이제 저는 앞이 깜깜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조진 선배님 옆에서 슬쩍 이렇게 그 대사를 한번 읽어줘요. 그렇게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저한테 그게 큰 힘이 됐었고, 그래서 감히 제가 이 두 분과 함께 부산 사투리로 연기를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사투리가 지겹진 않았나요? 지긋지긋하지 않나요, 지금 좀? 생각해보면? 근데 그래도 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맛이 있다. 그 부산 사투리의 맛이. 그래서 돼지국밥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는. 그리고 돼지국밥도 맛있고요. 혹시 그 증량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요. 그 뭔가 증량하셨을 때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을 것 같으셨는지요? 그거는 저는 되게 어려운 일인 줄 알았는데 저희 그 제작 보고회 할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 선배님께서 밤 12시간 넘어서 국물을 끓이면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어려운데 다음에 하면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무현 씨는 증량하라는 어떤 지령을 감독님한테 받으셨잖아요. 전 받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증량이 됐어요? 캐릭터에서 배가 살짝 귀엽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한테 질문 하나만 드려도 돼요? 저한테 증량하라고 주문하신 게 진웅 형이 이렇게 좀 등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증량을 요구하셨다는 소문이. 미안하다. 그건 사실 아니고요. 오히려 뭐 그렇게 그 외모로만 따지면 대비되는 것도 사실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 때문은 아니고 그 당시에 뭐 쉽게 말해서 부산 사채 깡패 그 느낌이 좀 이렇게 살도 좀 쪄있고 좀 덩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제가 우리 김무열 배우님한테 좀 미안한 게 처음 미팅할 때는 이번엔 살 찌우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안심하고 있다가 촬영 들어가기 한 달 전쯤에 제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야 찌우자 이렇게 갑자기 이제 해버렸죠. 그래서 갑자기 살을 찌우느라 고생을 사실 더 많이 했죠. 좀 여유를 줬으면 좀 덜 고생을 했을 텐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자님 말씀대로
그 해웅이라는 캐릭터는 그 처음에는 사실 직업이 그냥 정치인일 뿐이지 보통의 40대 남자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누구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듯이 그 해웅도 그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한 발 딱 잘못 내딛는 순간 인생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생존 위기가 돼버리고 그 생존 위기를 어떻게든 모면하기 위해서 결국 나쁜 짓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 해웅 캐릭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쯤 갔을 때는 뭐라 그럴까, 결국에 기성세대, 기성권력, 숨어있는 기성권력의 편에 자기도 모르게 한편에 가서 서 있게 되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과 변해가는 모습과 변한 후의 모습을 다 보여줘야 하는 캐릭터라서 처음 시나리오 제가 이제 첫 각색골을 우리 조진웅 배우님께 전달하면서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어려운 캐릭터를 줘서 미안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조진웅 배우가 저한테 미안한 걸 알면서 왜 주냐고 저한테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연출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상성에 그 조명도 크게 콘트라스트를 일부러 많이 안 주고요. 옷의 그 의상 색깔도 조금 그나마 밝은 톤으로 가려고 회색, 실버 계통의 이 의상을 이제 했고요. 디자인했고요. 점점 이제 이렇게 변해가면서 다크해지는 모습을 주기 위해서 조명도 콘트라스트가 점점점 뒤로 갈수록 더 이제 콘트라스트를 많이 주고, 의상도 다크해지고, 분장도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나빠 보이는 인상, 강해 보이는 인상으로 이제 주기 위해서 분장도 그렇게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감독님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이 뭐 쉽지 않은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작업을 하면서 어떤 캐릭터가 쉬울까요? 그런 쉬운 캐릭터는 없겠죠. 하나 이 친구가 변해가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면 그 이정표를 잘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저렇게 준비한 것을 그대로 재현하면 되는 것이고, 절대 악이 있고, 그리고 나를 돕는 그 필도가 있고, 거기에 현장에 던져지면 그게 다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게 공동체 작업이구나.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맡겨서 절대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이 없었어요. 선배님하고 협연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해서 그 악의 명분으로 저를 끌어주셨던 것처럼, 야, 이게 뭐 악의 명분으로 끌어줬다. 아무튼 그 장면을 참여할 때는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저희 스태프분들하고 다 같이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게, 기자님들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촬영이라는 건 영화 순서대로 하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막 뒤부터 먼저 찍고 계속 이렇게 나눠서 찍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변해가는 해웅 캐릭터를 앞뒤 없이 순서 없이 막 찍는 게 사실 연출자로서 되게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걸 연기해야 되는 배우는 당연히 저보다 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번 작품 같이 하면서 특히 조진웅 배우하고는 이야기를 그 사이사이에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이 감정 맞는 거지? 서로 확인도 하고, 이제 우리 조진웅 배우도 저한테 묻기도 하고 제가 묻기도 하고 서로 확인해가면서 그렇게 나눠 찍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또 정체를 잘 모르는 인물이니까, 그래서 좀 실체를 모르는 것처럼 저 사람이 뭐하는 사람일까 하는 부분으로 역할을 좀 이렇게 외형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평소에 이렇게 생각했던 머릿속에 있었던 어떤 이미지를 감독님한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감독님하고 상의하고 또 미술팀하고 의상팀하고 상의해서
현재 그 모습이 탄생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순태 직업이 뭐예요? 돈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전공을 잘했나? 사실 순태 캐릭터는 제가 좀 의도적으로 전사나 이 사람 배경을 좀 덜 보여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이제 제 딸에는 명확하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회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회를 움직이는 손 같은 게 있다. 순태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저는 이제 상정을 하고 캐릭터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순태의 공간도 거기에 좀 맞춰서 다크한 느낌과 차가운 느낌의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제 외형적인 그 디자인을 사실 실제로 그 우리 이승민 배우님께서 저한테 먼저 제안을 하셨고 그때 저한테 제안해 주셨던 오늘 영화에 보셨던 그 짧은 머리에 코수염에 약간 구부정하면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 사람 다리를 왜 절까? 저기까지 저 자리까지 가는 과정에 뭔가가 있었겠지. 그 정도 상상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정 그래서 저 사람 직업이 뭘까라고 하면 모르시는 게 영화를 제대로 보셨다는 생각이 사실 저는 들죠.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럴까? 직업을 몰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큰 기업에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악과 보이는 악 그 사이에 딱 운명적으로 끼어있는 해웅이라는 일상적인 인물. 물러날 데가 없는 생쥐였죠. 여기서 뒤로 간다면 다 포기하고 죽는 것밖에 없는 건데. 그래 누가 좀 나보자. 해보자! 인간적인 면과 무서운 면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 양가적인 캐릭터라고 이제 해웅을 생각을 했고요. 인간으로서 고민할 수 있는 아주 원초적인 본능에 대한 이야기, 변모되는 인간의 모습들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누가 센지는 손에 뭘로 쥐고 있는가 본 안 했습니까? 어두운 곳에 있는 세상을 실질적으로 조작하는 권력자. 되게 점잖은 말투잖아요. 이거 부탁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자의 위선은 정말 무서운 거다. 그걸 보여주고 싶었죠. 순태는 굉장히 정적인 캐릭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요한 듯하지만 관객들의 어떤 긴장감을 놓지 않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가 필요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원래 세상은 더럽고 인생은 서럽다. 어떤 의미에서는 칼날 위를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예민해야 되고 항상 주변을 의식해야 되고. 순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이라면 필도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 악의 개념을 대변하는 캐릭터죠. 자기가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라던가 그런 욕심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서. 너는 인자부터 나란 일 하는 사람들이니까 똑바로 행동해라. 알았나? 권력과 야망을 향한 서로 속구속이는 세상을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한 번은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뭐 딱히 소감 없고요. 2월 촬영할 당시에 제가 그런 기업의 총수가 될 거라는 상상도 못했을 때라서요. 그냥 저 이거 할 때 이 역할에 충실하게 연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후에 저한테 어떤 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저한테 쌓여있던 어떤 것들이 또 얼마 전에 끝났던 드라마에도 그런 캐릭터에도 녹아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첫 번째 질문 하셨던 진흥군과의 호흡, 딱히 우리는 옛날부터 막 상의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흥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저는 되게 슛 들어가기 직전에 리허설 때 최선을 다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것이 슛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감정이 좀 휘발되거나 좀 이렇게 약간 산화돼가지고 약간
흐려지는 게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근데 근데 슛이 들어가면은 저 방금도 지용 씨도 그랬지만 서로 받는 눈빛, 서로 주는 어떤 기운 이런 거에 따라서 제가 변하는 걸 느껴요. 그런 지점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변화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좋은 부분일 수도 있고 나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진웅 씨랑 연기하는 걸 제가 선호하는 이유는 그런 지점의 어떤 영향을 제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지점이 그 첫 번째 진웅 씨랑 늘 작업하고 싶어하고 늘 흥미롭고 늘 긴장해야 되는 이유이고 두 번째는 정확해요. 저는 뭐 늘 연기 이야기를 할 때 앙상블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인데 그런 지점에 있어서 들어올 때와 자기가 뒤로 빠져줄 때를 정확히 묘사를 해주는 배우예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내가 힘들어할 때 한 발 뒤로 빠져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존경하고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배우입니다. 그리고 늘 작업할 때는 서로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게 호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사실 작업을 하는 과정이나 연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게 보이잖아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게 딱 한 발 이렇게 디뎠다라고 생각되면 작업할 때 그 느낌은 굉장히 신명나더라고요. 예. 아주 재밌습니다. 예. 다들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머리를 그렇게 자르고 거울을 볼 때마다 좀 낯설었어요, 제 자신이. 그때 그런 모습을 한 제가 중간에 제가 어느 한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미술 주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 홍보대사를 했었거든요. 그 머리를 하고 그 등치에 좀 검게 돼서.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스타일리스트가 맞는 옷이 없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큰 정장을 가져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네, 그래서 미술관에 또 조폭이 서 있는 것 같은 영상이 나왔던 기억이 있어서 최대한 정말 미술 작품을 존경심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연기를 최선을 다했던 역부족이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좀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낯설었었고요. 오늘 이제 영화를 보면서 저는 저에 대해서 제 액션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아까 제가 이 서두에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 두 선배님들의 연기에 대해서 꼭 어떠한 뭐라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제가 아까 인터뷰 중에 그런 말을 했거든요. 호흡 액션. 두 분의 그 호흡 액션이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짜 고수들의 권법 대결처럼 앙상블을 이루며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오늘 정말 저는 너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두 분과 함께 그리고 감독님께서 연출하신 아까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내려다보는 그런 장면, 그늘지는 장면, 그리고 변해가는 혜영의 모습, 저는 이 대회비라는 작품에 참여하게 돼서 진짜 영광이고 너무 좋은 작품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화자찬을 해가지고. 저는 기억났어요. 그 대사, 권력을 얻으려면 영혼을 팔아야 돼? 권력을 주려면 영혼을 팔아야 돼. 그 대사도 인상 깊고, 진웅 씨랑 같이 했던 그 선술집에서의, 국밥집에서의 그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권력이라는 거를 결국 가지게 된다는 거는 그만큼의 굉장한 많은 책임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권력을 굳이 가지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대사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영화를 봤는데 그냥 오히려
손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우리를 관장하고 지역 뭐 내지는 뭐 이렇게 조련하고 하는 입장이라 뭔가 딱 찝는 대사들이 있을 수 있는데 행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무릎장 놓는 그런 대사들은 사실 상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많이 겁이 나더라고요. 네, 김미아 배우님께서는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대사가 있으시죠? 그 권력에 관해서 필도는 오늘 그 영화를 보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해웅 그러니까 검찰 조사를 받다가 풀려나게 돼서 해웅과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에 우리 이거 그만하자라고 필도가 이제 해웅에게 이야기하는 그 심경이 저는 필도를 참 많이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필도라는 인물이 이 두 분이 이제 지향하고 결국 가까이 서게 된 그 권력이라는 것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간이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저는 그 장면이 필도 그 감정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예. 네, 그럼 저희 시간 관계상 조진웅 배우님께 제가 하나 더 질문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계상인데 저한테 지금.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극장에서 영화 데뷔를 꼭 봐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하잖아요. 극장이라는 공간은 굉장히 재미난 장치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저도 뭐 그 인터뷰할 때 얘기를 살짝 했지만은 우리가 뭔가를 조망하고 싶고 절 더 잘 들여다보고 싶을 때는 돋보기 같은 거 쓰잖아요. 네. 극장이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 장치를 이용하면 훨씬 더 그 영화의 풍미와 아주 깊이 있는 본질들에 대해서 좀 더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 예, 그렇게 꼭 알려드리고 싶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예, 그래서 데뷔는 좀 더 들여다보시려면 극장에 와주셔서 보셨으면 참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드리고 저희 간담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태 감독님부터 와주신 기자님들과 예비 관객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저희 영화를 극장에서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 세 분의 연기를 큰 화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독으로서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든 사람으로서 뭐 감히 할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러니까 배우란 이런 거다. 제가 보기에는 참 좋은 연기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극장에서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걸음으로 저희 작품 봐주시러 와주신 기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더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봄이 왔잖아요. 저 영화계에도 극장에도 봄이 올 수 있도록. 아까 여기 앉아서 인터뷰하고 있는데 작은 벌레 한 마리가 날아가더라고요. 진짜 봄이 왔나봐요. 정말요. 여러분, 저희 대회비가 대회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많이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많이 오셨네요. 예, 저희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며칠 있다가 인터뷰 때 다시 또 찾아뵙고 깊은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고요. 저희 영화가 그렇게 뭐랄까요? 아니 뭐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뭐 이렇게 찍었고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극장에 와서 뭐 이렇게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드리고
기자님들 그 영화 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 예, 지금 뭐 하품도 하시고 하시는데, 예, 저녁 잘 챙겨 드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예, 오늘 귀한 걸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담회. 이 동네에서는 공천 이꼬르 당선! 이거 무조건 이기는 판이다. 진짜로 부사를 움직이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이런 일 아무나 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막 졸업원이 공천 받을 줄 알고 돈 빌려드렸는데 왜 나가리가 대표가 이거 진짜 핵폭탄이다. 터지면은 대한민국 TV 지는 거다. 해보자! 이 해운대 아들 전해웅이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확실하게 조져야 됩니다. 부산 한번 뒤집어 엎을 겁니다. 한발 삐끗하고 맞다 뒤지는 여우잡으로 굴에 들어갔더만 호랑이 한 마리가 앉아있네.